영어가 곧 세계 공용어인데 굳이 다른 외국어가 왜 필요하냐는 인식이 일반 상식처럼 통용되던 영국 사회에 지금 전대미문의 교육적 대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수천만 파운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육성했던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외면당하고 단 한 푼의 공적 지원도 없었던 한국어가 영국 교육계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급기야 영국 왕실에서 K-팝 스타에게 기사자귀를 수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의 언어적 위상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현장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저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6살 난 제 딸, 서아린의 방에서 평소 즐겨 듣던 디즈니 노래가 아닌 낯선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어보니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린이가 방 중앙에서 매우 복잡한 동작으로 구성된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린이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꽃이 한 기만 남기고 간단다. 제 6살 딸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린아. 제가 놀라서 부르자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거. 아린이는 신이 나서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책 하나를 들고 왔는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책에는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비뚤비뚤했지만 분명한 한글로 일기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K-팝 댄스를 췄다. 선생님도 좋아하셨다. 내일은 더 열심히 연습해야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진입니다. 영국 교육부에서 외국어 교육정책 수석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한 지 햇수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영국 아이들에게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랑스어 캠페인, 스페인어 페스티벌, 중국어 여름 캠프 등 정부 예산 수백만 파운드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참담했습니다.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은 확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영어를 배우는데 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장벽을 허물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했고 학부모들은 차라리 수학이나 과학에 시간을 더 투자하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날도 부서장인 김지영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진아, 이제 인정해. 영국 아이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 그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제 6살 딸이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린아, 이게 뭐니? 한국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엄마도 읽을 수 있어요? 아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잠깐,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니? 혹시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 건가? 저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아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해요. 엄마도 할 수 있고, 올리비아도 할 수 있고, 박준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프랑스어를 가르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린이는 봉주르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오래 배운 거니? 응, 6개월. 아니다. 더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했어요. 재미있어서.
그 단순한 단어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간과하고 있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던가요? 엄마, 이것도 봐요. 아린이가 또 다른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어 단어장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스티커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 단어 옆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하트 모양이죠. 이건 친구고요. 이건 음악이에요. K-팝 들을 때 필요한 단어예요. 저는 넋을 잃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해낸 일이 저와 교육부 전체가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실패의 영역이었습니다. 영국 아이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열정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린아, 엄마가 물어봐도 될까?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아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블랙핑크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랑 댓글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프랑스어는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쓰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한국어는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강요했지만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도 같이 배울래요? 아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재미있어요. 정말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아이가 외국어를 함께 배우자고 어른에게 제안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엄마도 배워볼게. 내가 선생님이 되어줄래? 좋아요, 엄마. 이건 고예요. 기억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건? 그날 밤 저는 6살 딸에게 한국어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요? 영국 아이들이 스스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린이가 한국어로 쓴 단어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저는 아린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린아, 정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학교에서도? 네. 학교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어 시간이 있는데 다들 싫어해요. 그냥 시험 보려고 외우고는 잊어버려요. 아린이가 시리얼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한국어는 달라요.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해요. 최소미가 유튜브에서 새로운 단어 찾아오면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K-팝 가사 해석하면서 배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그룹을 만들었다니요. 친구들도 다 한국어 할 수 있어? 반에서 15명은 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배우고 싶어 해요. 어제는 박준서가 한국 이름도 지었어요. 정욱이래요. 멋있죠? 한 반에 15명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저는 당장 아린이 친구들의 부모님께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공원에서 최소미의 어머니인 김민서 씨를 만났습니다. 최소미는 아린이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민서 씨, 혹시 소미가 한국어 배우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 윤진 씨, 당연히 알죠. 집에서도 맨날 한국어로 뭔가를 쓰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학습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스로 사전 찾고 단어 외우고. 프랑스어 배울 때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정말 놀랍죠? 정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후로 다른 과목 성적도 올랐어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저는 아린이 친구들, 이것은 거대한 흐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12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교육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외국어 교육정책 회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는 들뜬 마음으로 발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번엔 서윤진 차례네요. 부서장 김지영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우울한 통계를 가져왔나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동료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10년 이상 외국어 교육 정책에 매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국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윤진 씨, 무슨 꿈이라도 꿨나요? 아닙니다. 제 딸과 그 친구들, 최소 15명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요. 한국어요. 김지영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K-팝 때문이겠죠? 일시적 유행이에요. 10년 전 일본 애니메이션 붐 때도 그랬잖아요. 금방 식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그룹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한국 친구들과 소통하고 한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랑스어 교육으로는 절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죠. 설마 그 몇 명 가지고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정책 분석관 제임스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왜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이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회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라니 우리가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언어를 신경 써야 하죠? 그동안 중국어에 투자한 예산도 회수 못했는데 또 예산 낭비하자는 건가요? 저는 테이블을 탕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입니다. 김지영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윤진 씨. 일주일 드릴게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때 다시 논의해 봅시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플랫폼 업체들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보고는 오후에 왔습니다. 네. 올해 들어 다운로드가 500만이라고요? 한국어 학습 앱 회사 대표가 전화로 알려준 수치였습니다. 그것도 영국 내에서만 말입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놀랍게도 8세에서 18세가 70%입니다. 성인 학습자보다 아동 및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는 급히 다른 플랫폼들도 조사했습니다. 유튜브 한국어 학습 채널 구독자 수, 온라인 한국어 강좌 수강생 수, 한국어 교재 판매량 등 모든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는 소셜미디어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영국 내 한국어 관련 해시태그 사용량이 6개월 만에 20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런던, 맨체스터, 버밍엄, 에든버러 등 주요 도시의 공립도서관에서 한국어 학습 교재가 모두 대출 중이었습니다. 대기자 명단도 엄청났습니다. 목요일, 저는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런던 시내 대형 서점들을 돌아다녔는데 한국어 학습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코너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요즘 한국어 교재가 정말 잘 나가요? 서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한글 교재는 입고되자마자 품절이에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국 내 한국어 자발적 학습자 추정 70만 명 이상. 연령대 8세에서 18세가 주류. 학습 방법, 온라인 플랫폼 80%, 또래 학습, 그룹 형성. 학습 동기, K-팝 40%, K-드라마 30%, 한국 문화 전반 30%.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 아이들의 90%가 즐겁게 배우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 조사 결과가 미리 회람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진 씨. 김지영 씨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수치가 정말입니까? 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70만 명. 우리가 10년 동안 프랑스어 캠페인으로 달성하려던 목표치가. 네. 아이들이 몇 개월 만에 스스로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놓친 거죠? 한국어에 무엇이 특별한 겁니까?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할 뿐이죠. 한국어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쓰고 재미있는 드라마에 나오고 온라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죠. 김지영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윤진 씨,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이 현상을 연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언어 교육에도 이런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차례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육부 장관 비서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긴급 소식입니다. BBC에서 오늘 저녁 특집 뉴스를 준비 중인데요. 제목이 영국 아이들의 한국어 열풍, 교육혁명인가랍니다. 장관님이 브리핑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꿈꿔왔던 외국어 교육의 기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BBC 특집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영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 학교, 학부모 단체 모두가 이 현상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윤진 씨, 당신이 이제 전국적 유명인사가 됐어요. 김지영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 조사를 가자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교육부 조사단과 함께 전국의 학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버밍엄의 한 공립 초등학교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교장 선생님의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서 통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복도에서부터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로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약 30명의 아이들이 원을 만들어 앉아 있었는데 한 아이가 중앙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버예요. 10살이에요. K-팝을 좋아해요. 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한국어로 화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이게 정규 수업인가요? 교육부 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자율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한국어 클럽입니다. 매일 모여요. 저는 아이들 사이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재미있어요. 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길을 보여줬고 이제 어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아리나,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뭔데요? 한국어가 시험 과목이 되면 재미없어질까 봐요. 프랑스어처럼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의 이 순수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고 키워줄 수 있을지, 그것이 진짜 과제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저는 며칠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문화 강국인데 왜 아이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을까요? 엄마, 뭐 해요? 토요일 아침, 아린이가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어가 특별한 이유를 찾고 있어? 그거 쉬워요. 아린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글 보여드릴게요. 아린이가 종이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리을. 이건 자음이에요. 1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모음이에요. 아, 예야, 엿. 10개예요. 그래서 엄마, 영어 알파벳은 26개인데 소리는 44개가 넘잖아요. A가 애플에서는 애지만 케이크에서는 A예요. 너무 헷갈려요. 프랑스어는 더 심해요. 아린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기역은 항상 그예요. 아는 항상 아고요. 그래서 기역 더하기 아는가? 너무 쉬워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가 방금 설명한 것이 바로 한글의 과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린이가 신나서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레고 같아요. 블록을 조립하듯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재미있잖아요. 다음 주, 저는 언어학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슨 교수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중국어도 그림 문자라 직관적이지 않나요? 전혀 다릅니다.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2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디지털 세대 아이들에게는 한글이 훨씬 효율적이죠. 다음으로 만난 것은 문화평론가인 사라 리차드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류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특징은 접근성입니다. BTS를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팬들과 소통했어요. 소셜미디어로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죠. 그게 언어 학습과 무슨 관련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하지만 한국 아이돌들은 우리도 영어를 배우고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호 학습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나도 한국어를 배워서 소통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은 K-팝 그룹들이 해외 팬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에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런던 대학의 뇌과학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찾았는데 한국어 학습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모아쓰기 구조는 공간 지각 능력과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이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즉시 연구팀을 방문했습니다. 수석 연구원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은 선형적이지만 한국어는 2차원적입니다. 가를 쓸 때 기역과 알을 위아래로 조합하죠. 이런 구조가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도 좋아진다는 보고가 맞습니다. 공간 지각과 논리적 사고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아린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콘텐츠의 질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아린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 유튜브 선생님은 노래로 한국어를 가르쳐요. 화면에는 젊은 한국인 선생님이 기타를 치며 한국어 단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전 세계 아이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요. 아린이가 다른 앱을 켰습니다. 게임처럼 되어 있었고 단어를 맞추면 캐릭터가 성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게임 산업의 발달이 언어 교육에도 획기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한 프랑스어 교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금요일, 저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은정 원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되었어요. K-팝 듣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체계적인 도움을 줄 뿐입니다.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배우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을 주는 거죠. 나도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왜 한국어인가? 자발적 언어 학습의 조건이었습니다. 첫째, 문자의 과학성과 학습 용이성. 둘째, 살아있는 문화 콘텐츠와의 연결. 셋째, 상호소통과 존중의 문화. 넷째, 게임화된 학습 도구의 풍부함. 다섯째, 또래 문화와 커뮤니티의 형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린이가 제 보고서를 훔쳐보며 말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 한국어를 배우면 멋있어 보여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요. 너 한국어 할 수 있어? 대박. 이런 반응이에요. 맞았습니다. 한국어는 아이들에게 쿨한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 구세대가 아닌 신세대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이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 순간 김지영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윤진 씨, 큰일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가래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런던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진 씨, 한국 교육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린 교육부 장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국의 한국어 교육 열풍을 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주일간의 일정에는 한국 교육부 방문, 세종학당 견학,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의 미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함께 가신다고요? 물론이죠. 이건 단순한 교육 교류가 아닙니다. 영국 교육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작은 나라의 언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집에 돌아와 아린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한국에 가요? 아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출장이야. 미안해. 미안하긴요. 부러워요, 엄마. 꼭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그리고 아린이는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선생님들께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럴게. 혹시 한국에서 사오고 싶은 거 있어? 한국어 동화책이요. 그리고 한글 쓰기 연습 공책도요. 아, 그리고 아린이의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정말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출국 전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나요? 교육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BTS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한국 문화 전체가 궁금해졌고 결국 유학까지 오게 됐죠. 후회 없어요. 오히려 영국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영국에서는 특별한 존재예요. 한국어 할 줄 안다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고 해요. 취업에도 유리하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무언가를 강매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문화를 진정성 있게 공유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의 매력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글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영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었죠. 잠들기 전 아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린아,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야. 내가 한국어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내일은 더 많은 걸 배워올게. 사랑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어로 엄마도 사랑해요. 한국 최고. 한국 방문 3일째. 우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한글 교육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니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학교 현관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아이들의 한글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어로 쓴 작품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아이들도 여러 언어를 배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한글을 완벽하게 익힌 후에 시작합니다. 모국어가 튼튼해야 외국어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저는 한국어 교육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선생님은 기역자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혀를 목구멍 쪽으로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보세요. 이때 혀의 모양이 바로 기역이에요. 아이들이 신나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기역이 들어간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가방, 고양이, 기차. 보세요. 기역은 혼자서는 소리가 안 나요. 모음 친구를 만나야 해요. 기역 더하기 아는가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글 교육의 비결이 뭔가요? 재미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취감을 주는 게 중요해요. 나도 읽을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놀랍게도 영국 문화 동아리 교실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영국 문화를 배우고 있었는데 벽에는 해리포터 포스터와 함께 영국 아이들이 보낸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영국 친구들이 한국어로 편지를 보냈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영어로 답장 써볼까? 네. 근데 선생님, 영국 친구들 한국어 정말 잘해요.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교육부 장관과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영국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에 자극받고 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점심시간, 우리는 학교 급식을 체험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잡곡밥 등 건강한 한식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의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시각에서 아이들이 합창하듯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언어 교육의 일부예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언어는 문화와 떨어질 수 없거든요. 예절, 음식, 생활 습관 모두가 연결되어 있죠. 오후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아린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박물관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인터랙티브했습니다. 와,
교육부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재미있게 전시할 수 있다니?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조립하고 소리내며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거 우리 학교에도 만들면 좋겠어요. BBC 카메라맨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는 아린이를 위해 한글 자석 세트와 동화책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자와 언어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요. 그 자부심이 교육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국인 교사들과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서 5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마크입니다. 5년이요? 한국어는 얼마나 하세요? 마크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일상 대화는 완벽해요.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안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교사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들도 K-팝처럼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고 미드로 회화를 익히더라고요. 결국 언어 학습의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즐거움이죠. 그리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요. 한국 아이들은 영어로 K-팝 스타와 소통하고 싶어 하고 영국 아이들은 한국어로 K-팝 스타와 소통하고 싶어 해요. 식사 후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리 곳곳에서 영어가 들렸습니다. Excuse me, is the BTS 팝업 스토어? 한 영국인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젊은이가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어 학습의 장벽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구나. 더 놀라운 것은 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 앉아 언어 교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I will teach you English. You teach me Korean. 오케이. 영국 학생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Let's start with basic expressions. 한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완벽하게 소통하는 그들을 보며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윤진 씨, 이게 미래네요. 우리가 꿈꿔왔던 진정한 글로벌 교육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거창한 비법을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즐겁게 공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아린이와의 영상통화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정말 가고 싶어요. 한국 박물관도 가고 싶고 한국 학교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다음엔 꼭 함께 오자. 그런데 아린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뭔데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말과 글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더라. 내가 한국어를 사랑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엄마도 이제 알았구나. 아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열심히 배워요. 우리 같이 한국어로 대화하자. 다음 날은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영 교육 협력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이 영국 외국어 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12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교육부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진 씨, 오늘 회의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영국에 적용할 것인가. 신중해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오전 9시 한국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최종 회의. 이들의 존재는 커뮤니티 형성과 또래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이 5가지 핵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즐거움이 최고의 동기부여다. 2. 상호 존중과 교류가 핵심이다. 3.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 밤, 아린이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돌아와요. 응, 선물 잔뜩 사갖고 갈게. 선물보다 엄마가 한국에서 뭘 배웠는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진짜 한국어 수업이 생길까요? 그럼. 엄마가 아린이가 제대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해. 전화를 끊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영국으로 돌아가면 진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린이 같은 아이들이 있는 한 영국의 미래는 밝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교육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한국과의 교육 협력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정신을 차렸군요. 한 학부모 단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영제국의 언어인 영어를 두고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언어를? 보수 언론의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월요일 아침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어 교육 도입 프로젝트를 공식 시작합니다. 서윤진, 당신이 총괄 책임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2025년 4월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5개월 남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린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우리 학교가 한국어 시범 학교로 선정됐대요. 정말. 벌써 소식이 퍼졌구나. 친구들이 다 흥분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교사 확보. 둘째, 교재 개발. 셋째, 교육과정 수립. 넷째, 평가 시스템 구축. 다음 날부터 저는 영국 전역을 돌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상보다 많은 인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강수현이에요. 20대 후반의 여성이 면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2년간 살았고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 경험은요? 대학에서 한국어 동아리를 운영했어요. 비공식적이지만 3년간 1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쳤죠. 이런 숨은 인재들이 영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류팬에서 시작해 전문가 수준까지 성장한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과제는 교재였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외국어 교재 방식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필요해요. 제가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게임 개발자요? 네. 한국어 학습을 게임처럼 만들 거예요. 레벨업, 포인트, 보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넣을 겁니다. 팀원 중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조카가 게임 개발자예요. 그리고 케이팝 팬이기도 하고요. 완벽했습니다. 일주일 후 25살의 게임 개발자 알렉스를 만났습니다. 한국어 학습 게임이라 재미있겠네요. 알렉스가 눈을 빛냈습니다. 이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케이팝 리듬 게임의 한국어 학습을 결합하면 세 번째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시험을 위한 언어가 아닌
소통을 위한 언어로 가르치자는 것이었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분리하지 맙시다. 제가 커리큘럼 팀에 말했습니다. K-팝 한 곡으로 4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노래를 들으면서 듣기, 따라 부르면서 말하기, 가사를 보면서 읽기, 좋아하는 구절을 적으면서 쓰기.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BBC 다큐멘터리 팀이 전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 이야기가 아니에요. PD가 말했습니다. 영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죠.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 교육 담당관이었습니다. 해밀턴 고문님, 왕실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젊은 왕족들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왕실까지 관심을 보이다니. 물론입니다. 오히려 왕실이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좋습니다.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아린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박. 왕자님, 공주님도 한국어 배운대? 응, 아마 그럴 거야. 그럼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왕족보다 한국어 잘하는 평민이 될 거야. 아린이의 당찬 선언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편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과 영국 예비 교사들이 만나는 첫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인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30명의 예비 교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K-팝으로 시작해볼까요? 강사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예비 교사들이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즐거움에서 시작하는 거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도전도 많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요. 재정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어 교구 제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요. 교재팀이 말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요. 홍보팀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아린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저에게 힘을 줬으니까요. 엄마, 오늘 우리 반 전체가 한글로 자기 이름 쓸 수 있게 됐어요. 엄마, 한국 친구가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도 답장 보낼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다음 달에 한국 음식 만들기 수업도 한대요. 아이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어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25년 2월,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50개 학교, 200명의 교사, 5,000명의 학생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늦지 않아요. 교육부 장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혁명의 시작입니다. 영국 교육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12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아린아, 엄마가 너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 아직 서툴지만 한국어로 쓴 첫 일기였습니다. 2025년 4월,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영국 공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가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쳐지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저는 아린이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린이의 학교가 시범 학교 중 하나였거든요. 엄마 떨려요.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조금. 아니, 사실 많이 떨렸단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교육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직원들까지. 윤진 씨.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우리 학교가 역사의 현장이 되다니. 9시 정각, 첫 한국어. 저는 난독증이 있어서 영어도 잘 못 읽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동그라미, 네모, 선. 그림 같아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교육부 장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년에는 100개 학교로, 그 다음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어가 GCSE 시험 준비 과목으로 포함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어가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비슷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해낸 거야. 엄마는 그저 도와줬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런던 거리에는 여름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몇몇 상점의 창문에 한글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요, 엄마. 아린이가 신나서 가리켰습니다. 한글이 이제 어디에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런던은, 아니 영국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엔 더 능숙한 한글로. 오늘은 꿈만 같은 하루였다. 12년 전 외국어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지만 이 기적을 만든 것은 아이들 자신이었다. 그들이 먼저 길을 보여줬고 우리 어른들은 그저 따라갔을 뿐이다. 아리나,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모든 영국 아이들이 자랑스럽다. 2025년 6월, 햇살 가득한 런던. 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 최근 특별한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로 쓰인 안내판이었죠. 드디어군요. 옆에선 아린이가 말했습니다. 이 제11세가 된 딸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영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영국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1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국어의 성공을 본 교육부는 다른 언어 교육 방식도 혁신하기 시작했죠. 이제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문화와 함께 즐거움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수하가 정말로 와요. 아린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수한에 가족이 다 같이 온대요. 우리가 런던 구경시켜주기로 했어요. 한국 친구 수하와 아린이는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엄마, 들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한국학과가 생긴대요. 정말. 네. 전 나중에 거기 가서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엄마처럼 교육 정책도 만들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년 전 좌절했던 제가 이제 딸에게 꿈을 물려주고 있다니.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카페에서, 상점에서, 지하철에서. 이제 한국어는 런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엄마, 영국이 정말 변했죠?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요? 물론이지. 우리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됐잖아. 아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예전 영국은 섬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와 연결된 나라가 됐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였고 세상을 보는 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린이가 갑자기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발음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린이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린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국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햇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아니, 아이들이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따라간 미래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문화의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소녀의 K-팝 사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서윤진 씨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12년 동안 실패만 거듭했던 영국의 외국어 교육이 아이들의 자발적인 한국어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미래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견고한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교육 개혁을 넘어선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이처럼 자발적인 학습의 기적을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은 더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